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책임연구원 차현주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는 그림책이 있나요? 지금 어른이 그림책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깊은 울림을 주었던 그림책이 아마 한 권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끼는 그림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아끼는 그림책, 행여라도 망가질까봐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조심조심 꺼내보는 소장용 그림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레베카의 작은 극장이라는 입체북입니다. 그림 작가로 활동했던 프랑스의 레베카 도트르메르가 자신이 그렸던 그림책의 주인공들을 그림책 극장 무대에 올렸습니다. 정교한 페이퍼 커팅을 통해 책 전체를 입체적인 무대로 표현한 레베카의 작은 극장은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그림책인 동시에 제가 가장 소중히 다루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으로만 참여했던 작품 속의 캐릭터들이 작가의 무대에서 새롭게 부활한 이 놀라운 예술작품을 보고 작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창작했던 캐릭터를 향한 애착과 사랑, 그리고 그녀의 그림책 속 세계관에도요. 오늘 소개할 자코미누스는 레베카가 직접 글까지 쓴 그림책입니다. 레베카의 작지만 큰 세계를 경험해서일까요? 자코미누스에도 역시 책 속에 하나의 커다란 세상이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가 커다란 큰 그림의 일부가 되는 마블 영화의 세계관처럼 말이죠. 자코미누스도 작가의 새로운 세계관이 시작되는 책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레베카의 작은 극장이 그동안의 캐릭터들을 모아놓고 마무리했던 책이라면 자코미누스는 왠지 새로운 캐릭터들을 다 모아놓은 새로운 시작일 것만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기대감이 잔뜩 섞여 있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자코미누스 말고도 궁금한 캐릭터들이 아주 많다는 점, 주변 인물들의 이름이나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네요. 자코미누스는 그림책에 등장하는 아주 많은 캐릭터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단 하나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코미누스,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가로 30cm, 세로 34cm, 일반 그림책보다 커다란 판형에 싱그러우면서 신비하기도 한 연두빛 표지, 초록색 조끼를 입은 토끼가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서 있습니다. 세미라처럼 털 하나하나 섬세하게 살아있는 표지 속 귀여운 토끼. 이 토끼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자코미누스입니다. 평생 달과 철학을 사랑한 자코미누스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삶의 여정을 잔잔하면서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판형부터 심상치 않았고 그림 표지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제목이 독특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책이었죠. 표지는 하나의 작품 같아서 어디에 전시해도 눈길을 끌만합니다. 사실 자코미누스 안의 모든 그림들이 한 장 한 장 예술 작품이고 원화 전시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뭔가 명화 속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림책 독자들이 면지에 기대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낯설지만 호기심 충만하게 하는 면지도 만나게 됩니다. 저도 표지를 보고 이건 뭐지? 라는 생각과 왠지 엄청난 책을 만난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첫 장의 작가의 인사를 읽고는 책을 보기도 전에 감동부터 밀려왔고요.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백세 그림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른이 그림책으로 딱이죠. 자코미누스는 결코 한 번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장면이 액자에 걸어두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워서 보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등장인물이 많고 이름마저 익숙하지 않아서 꼼꼼하게 여러 번 봐야 하는 책이랍니다. 어쩌면 자코미누스를 찾는 숨은 그림 찾기부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책을 즐기다 보면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나의 눈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
혹은 덜컥 내려앉는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선 이 책은 시간과 계절의 흐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간도 변화무쌍합니다. 앞뒤 면지를 빼면 단 한 곳도 같은 장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긴 인생을 다뤘기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술작품과도 같은 커다란 전체 그림과 흰 배경에 자코미누스만 등장하는 그림이 교차로 진행됩니다. 풀숏과 클로즈업의 교차, 그리고 틈틈이 보여지는 스냅 사진으로 구성된 장면들, 책장이 넘어갈수록 계절이 변하고 자코미누스도 자라갑니다. 길고 긴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자코미누스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지요. 저는 그림책을 읽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어도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인생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 벤자민의 삶을 보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 나이가 들면서 그 시기마다 거쳐야 할 것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성장통과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코미누스의 인생도 평범함 속의 특별함, 나만의 독특한 삶,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림책계의 벤자민 버튼, 자코미누스. 자코미누스는 태어날 때부터 노인의 모습이었던 벤자민과는 달리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축하받지 못하는 탄생이든 축복받은 탄생이든 우리는 모두 언제인지 모를 죽음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닮아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모든 인간은 살면서 동일한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자코미누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은 평생 동안 변화하고 발달한다는 전생의 발달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발달 시기에 따른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또는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가에 의해 변화한다고 합니다. 발달 단계는 8단계로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각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경우 다음 단계의 과제도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코미누스는 달과 철학을 사랑한 토끼입니다. 그렇다면 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코미누스에게 달은 단계별 인생 과제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코미누스는 어린 시절 달나라 여행을 하다가 평생 장애를 갖게 되는데요. 그 달나라는 저 높은 계단 꼭대기였고 달나라 여행은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코미누스에게 이 시기는 에릭슨의 발달 단계상 3단계였던 것 같네요. 호기심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많으며 스스로 계획과 목표를 세워 외부 세계를 탐색하고 활동하는 시기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며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주도성을 발달시키죠. 이때 실패에 따른 처벌이나 두려움을 계속 경험하면 죄의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코미누스의 달나라 여행은 신체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슈퍼맨처럼 날고 싶어서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던 경험. 내가 직접 했을 수도, 주변에서 목격했을 수도 있는 조금은 흔한 이야기 아닌가요? 비록 달나라 여행으로 장애를 갖게 되기는 했지만 도전하고 성취하려는 자코미누스의 노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장애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 발달 단계에 맞는 달나라 여행을 계속하거든요. 자코미누스가 클로즈업되어 표현되는 시기마다 각 단계에 맞는 발달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코미누스가 속해 있는 사회, 지역, 관계 등을 보여주는 풀샷도 있고요. 특별히 연인 두스와의 사랑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스포 방지를 위해 여러분들이 꼭 책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면서 중년의 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심리학자 융이 말한 중년의 위기를 자코미누스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는 25세에서 65세인 7단계에 속하고 융은 그 중에서도 특히 45세에서 65세에 발생할 수 있는 정체성의 변환기라고 특정지어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와 그 단계에 닥친 문제들을 자코미누스의 삶을 지켜보며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문제를 직접 들여다보기는 두렵고 힘들지만 자코미누스의 삶을 통해 대신 겪어보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하니까요.
철학이란 인간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경험에서 얻는 인생관, 세계관 등을 말합니다. 자코미누스에게 완벽한 수집품이라고 표현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영향도 컸죠. 책과 할머니는 자코미누스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달나라 여행을 실패했을 때도 자코미누스는 죄의식이나 좌절감,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코미누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타자,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자코미누스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며 다리 좀 절뚝이면 어때?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라며 자코미누스를 달래주었죠. 두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수다스럽고 철학적인 할머니는 사랑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해야 된단다 라는 말도 들려주었어요. 자코미누스는 할머니처럼 철학적이고 싶어서 책을 펼쳤고 그 책과 할머니의 영향은 자코미누스와 평생을 함께합니다. 작가의 첫 인사에서도 책을 보는 우리가 어린이라면 어른을 찾아 질문해야 하고 성인이라면 그 질문에 답해줄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미 있는 타자를 말하는 것이죠. 달과 철학을 사랑했다는 자코미누스의 말은 결국 자신의 도전과 실패, 성공,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아몬드 나무 아래에 누워 잠들었던 마지막 순간에도 자코미누스는 나의 소박한 삶이여, 나는 너를 많이 사랑했단다. 힘든 시간을 주었지만 너를 정말로 사랑했어 라고 고백합니다. 자코미누스의 풍요로운 시간은 어떤 시간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풍요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고 있나요?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자코미누스의 풍요로운 시간들을 함께 세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풍요롭고 아름답게 채워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작고 소중한 시간을 하나씩 기록해보면 어떨까요? 이 기록이 채워져 풍요로운 시간들이 되겠지요. 나의 소박한 하루여,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오늘의 너를 정말로 사랑했어 라고 고백하면서요.